네, 전반적으로 물가와 소비 관련돼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PPI를 보시면 1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YY로 보시게 되면 지금 1월달 마이너스 2.5%를 기록을 했고, 소비자 물가 또한 4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중국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봐야겠죠. 글로벌에서 원자재를 수요하는 게 중국이 가장 큽니다. 결국 수요 둔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물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상품 물가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에 컨테이너 지수도 계속해서 감소 중이죠. 5%나 감소를 했고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는 데이터고요. 이게 1월달 중동 확전 위기가 나올 때 물류 차질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컨테이너 지수가 치솟았는데, 이게 1월 25일 최고치 기록 이후에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물류 차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죠. 다만 우려했던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뉴욕 연운의 공급망 압력 지수도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반등을 했죠. 다만 현재 다시 조금 소폭 떨어지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0.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전반적인 공급망 압력에 대한 물가 반등 우려는 다소 좀 사그라들어가는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원자재 수요에 있어서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품 물가 단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 상품 물가, 재화단에서는 계속 디스인플레이션 아니었냐? 맞습니다.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중국의 회복 여부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 물가는 뭘로 볼 수 있냐? 결국에는 미국의 가계 저축률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의 가계 저축률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낮으니까 이렇게 미국의 소비가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만 1월달 소폭 반등을 했거든요. 3.8%로 살짝 들었는데, 물론 지금이 재차 모멘텀을 받고 다시 저축률이 증가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뚜렷이 저축률이 낮아지면서 소비를 이끌었던 그 흐름이 다소 주춤해지는 현상이 나왔고, 지난달에 비해서 0.1%포인트 상승에 그쳤지만 이게 다음 달 자료까지 좀 지켜보면서 높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즉 2월 저축률이 반등하는 것으로 집계가 된다면 미국의 소비 패턴도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과 같은 강한 소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다만 지금 레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이 말은 결국 미국의 서비스 소비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 자체가 금융위기 정점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죠. 가파르게 증가를 한 것이고요.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08년 위기랑 다른 게 절대 신용카드 부채의 총량입니다. 23년 4분기 기준으로 1조 1,300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신용카드 부채에서의 연체율 증가라는 것을 놓고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의 레벨이 우려스러운 08년도를 넘어섰다, 이 얘기죠. 이러니 당연히 03년도 미국 기업들의 파산 신청 18%나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24년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당연한 얘기죠.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나 빨리 올렸는데 부담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난 2년 동안 기업과 가계의 금융 상황 상당히 위축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의 파산 신청의 증가율, 08년도 금융위기가 시작된 무렵을 넘어섰고 코로나 직전보다도 더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물가에서는 전반적인 재화단에서, 특히 원자재 수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디플레이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당분간은 적어도 재화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물류 차질로 우려됐던 부분도 현재의 감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공급망 압력 지수 또한 낮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비스 물가를 주도할 수 있는 소비, 결국 가계 저축률로 봐야 되는데 낮은 수준이고,
더 좋아지려면 이게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는 절대 레벨이 현재 낮은 수준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다만 1월 저축률이 3.8로 소폭 높아졌는데 이 높아진 게 추이를 갖고 더 높아진다면 미국의 서비스 수요 또한 이제는 소비 패턴이 변했다. 미국인들이 생각만큼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이렇게 급증한 부분, 그 레벨 자체가 08년도보다 더 높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당연히 미국 파산, 기업 신청 건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이번 주는 사실 또 고용도 나오죠. 고용 부분을 좀 살펴보면 현저히 낮은 실업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이 낮은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면 실업률이 낮습니다. 현재 레벨이 여기죠. 최근 몇 달 동안 더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회복을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 회복 정도가 살짝 둔화가 된 거예요. 지금의 위치는 사실 코로나 이전 평균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만 회복을 해도 실업률이 4.2%를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의 실업률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실업률이 낮은 이유를 제가 지난 고용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BLS 고용 데이터가 실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 않다. 이 부분을 벤치마크를 활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며칠 있으면 나오게 되를 8일 나오게 되죠. BLS 고용보고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실업률이 낮은데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 지금의 상황이죠. 이 얘기는 실업 인구 가운데 대부분이 구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지금의 실업률이 낮은 레벨이 구인 활동의 변화가 불러온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실업률이 낮은 레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샤메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영구 실업자의 증가 패턴을 보셔야 돼요. 22년 6월 달이 지금 마이너스 60이었습니다. 현저히 떨어졌어요. 근데 현재 무려 23%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사이에 전반적인 취업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이고 실제 실업자, 영구 실업자의 취업 의지가 빠르게 상실됐다는 겁니다. 지금의 증가율을 놓고 봤을 때 딱 4번이 있었죠. IT 버블 때, 08년 금융위기, 팬데믹 직전 모두 경기 침체와 이후에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던 사례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표면적인 고용 데이터에 안심하다가는 이런 실질 체감 경기의 악화에 따라 나타나는 이런 데이터들 심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의 낮은 통계 지표만 보게 되면 고용 상태의 질적인 변화를 체감을 빠르게 쫓아가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영구 실업자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이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데이터 자체를 왜곡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실업자 중에 이 해고된 실직자의 비중입니다. 이게 과거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팬데믹 기간 거의 80% 비중까지 치솟았죠. 그러다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취업 지표를 상당히 뒤흔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해고된 실업자가 이렇게 높았다? 한마디로 단기 실업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봐야겠죠. 단기 실업자의 비중은 높았는데 이후에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이 됐잖아요. 따라서 단기 실업자가 갑자기 늘었고 경제가 회복이 되니까 취업 지표가 당연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 실업자가 폭증, 폭락을 거치면서 지금의 이런 영구 실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시점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논리가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낮은 레벨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의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이 대형주고요. 괴리가 벌써 벌어졌죠. 대형주만 잘 나가는 겁니다.
뭐 위에 더 큰 거 있지만 요거는 뭐 집계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이 빨간색과 나머지 기업들 간의 괴리를 보시면 이 정도 괴리가 벌어진 게 한 번 있죠. 보시면 또 하필 00년 닷컴 버블 직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있었고 일반 투자자들조차도 추격 매수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던 패턴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00년 당시의 증시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과 상당히 유사하죠.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이런 밸류에이션 간극이 딱 두 번 나타났습니다. 이때. 뭐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되고요. 지금의 간극,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할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다. 따라서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소형주가 붙어서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연착륙의 논리고 이게 붙으려면 24년 연착륙의 논리가 더 확정적으로 시장에 반응이 되려면 이 소형주 중심의 투자가 더 상승세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저처럼 아니다 지금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과거처럼 이게 내려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미국 경제 상황이 오히려 이 빨간색 대형주가 수렴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시카고 연은의 금융환경지수가 매번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가 마이너스 0.5입니다. 여기죠. 현저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졌다는 것은 금융 상황이 상당히 완화적이라는 얘기입니다. 0을 기점으로 밑으로 떨어질수록 금융 환경이 완화적이다. 그러니까 증시가 뭐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완화적이긴 한데 지금 떨어진 레벨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라든지 코로나 이전 수준과도 큰 차이가 없어요. 코로나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엄청난 재정이 지출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레벨이 그 정도 상황까지 떨어진 거고 특히 조금 더 길게 가보시더라도 08년도 이후에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투입했던 08년도부터 03년도까지 투입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 레벨하고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융환경지수가 현격하게 완화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근거로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뭐 이런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간극이 대세 상승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형주가 붙던지 대형주가 떨어지던지 이런 패턴이 대세 상승장이라는 얘기죠. 저는 지금의 간극은 아직은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고 지금 금융환경지수가 완화적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00년 IT 버블 당시에도 0을 기점으로 긴축적으로 넘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벨과 이 레벨이 같다라는 얘기죠. 금융환경지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서 지금의 레벨이 00년 IT 버블과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오늘 뭐 물가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서비스 물가는 또 소비와 직접 연결이 되니까 뭐 소비 관련된 저축률 부분 또 살펴봤고요. 실제 금리 인상이 미치는 금융시장의 위축 정도를 좀 지켜봤고 뭐 이런 부분이 고용으로도 이어질 텐데 아직까지는 지표 자체가 좋게 나오는 거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급격히 뒤틀린 경향이 있다. 현재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연구 실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급증을 했는데 이게 과거 패턴을 비교해보면 모두 심각한 경기 침체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 원인으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코로나 때 극단적으로 실업자가 급증을 했다가 단기 실업자입니다. 80% 비중까지 올라갔던 게 없어요.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회복을 하니까 취업이 되면서 이게 당연히 취업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기가 연구 실업자가 증가하는 이 패턴과 교묘하게 크로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 자체의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융환경지수는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낮은 레벨 0 이하의 구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IT 버블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때와 유사하게 대형주 위주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유의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